그 중앙일보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윤석열 땡땡 공수처처럼 무도한 기관은 처음 봐.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워딩이 뭐냐면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이 공명심만 쫓아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에 동조하며 권력에 줄을 서는 행태를 보인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적폐의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겠다. 아 이분 진짜. 아니 저는 그 윤석열이랑 권영세 비대위원장한테 하나만 묻고 싶어요. 공수처장 왜 임명했습니까 그러면? 자기들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 처음에 첫 후보 한 명 날라가고 네. 이번에 이 두 번째 후보가 제가 듣기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추천한 사람이었대요. 연이 있어서. 네. 근데 공수처를 정말 폐지시키고 싶었으면 예를 들면 그게 옳은 방식은 아닌데 예전에 여가부 계속 쪼아댔잖아요. 네. 장관 비워놓고 일부러 폐지해야 된다 어쩌고 여가부처럼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코스프레라도 하고 싶었으면 여가부처럼 그 수장을 비워놓고 뭐 예산 안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공수처장 본인들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최상병 사건 이럴 때도 네. 보면 공수처에 처음에 드라이브 걸어서 어떻게든 뭉개려고 했죠 사건. 근데 이제 와서 무슨 공수처가 어쩌고 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 지금 이제 딱딱 찍어놨어요 몇 개.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법치 국가가 맞나 우리가 너무 노골적으로 한쪽의 어떤 편의를 봐주기 위한 그런 법 집행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결정도 일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좀 계속 한숨만 나와요, 사실. 그러니까요. 요즘 좀 그렇습니다. 저도 뭐가 얹힌 것 같고 머리가 계속 아프고. 다만 그런 겁니다. 이게 네. 그 악몽 윤석열 꾸고. 씨가 내란숙의 혐의로 받고 있어서 구속됐었다가 석방됐지만 네. 이게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속 취소된 게 뭐 이 사람의 혐의점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취소된 게 아니고 그 뭐 날 계산, 숫자 계산 잘못했기 때문에 취소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전혀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여당에서도 이걸 가지고 뭔가 뭐 이뤄낸 것처럼 뭔가 국면이 전환된 것처럼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분노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네. 앞으로 변하는 거 하나도 없다. 헌재 그렇죠. 결정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번에 내린 그 구속 취소 결정은 뭐 판사 개인이 판단할 때 이것도 뭐 이론의 여지가 많이 있지만 제기되고 있지만 이 구속 기간이 도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계속 묶어둘 수 없으니 풀어주는 게 맞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 이 내란죄에 대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증거가 차고 넘치고 또 이미 검찰 진술조서를 통해서 확보된 증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내란죄에 대해서 다시 재구속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이다. 그리고 파면이 되면 그 이후에 명태균 게이트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추가 범죄 사실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로 구속 기소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정치권은 대선으로 성큼 다가가다가 지금 다시 뒤로 물러서네. 네, 빌런이 나와서 근데 네.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장기전이고 저희도 반성을 좀 했는데 최근에 윤석열 구속된 다음에 극우 집회 있었고 뭐 중간에 명태균 사태로 이제 계속 증거가 나오고 있었고 뭐 조선일보 폐간시키겠다 이렇게 이슈가 조금 산발적인 게 있었는데 네. 저 많이 반성했습니다. 나이브하게 이 윤석열 빌런은 끝까지 쫓아가야지. 맞아요. 예, 방심하면 안 돼요. 이 잔불도 밟아 죽여야 되는 사람이라서 네.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헌재에서 검찰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프로세스가 이제 그런 프로세스는 아니라서 예. 당연히 저희 이제 기자들이 끝까지 쫓아가서 맞습니다. 요거를 정치권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저희가 상식의 눈으로 본 거예요. 네. 근데 좀 더 장기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게 그러니까 조금 머릿속에 왜 그런 그림 있잖아요. 한 네. 2% 정도는 예. 윤석열 아직 해결됐나? 하는 요 정도는 심어두고 네. 우리가 끝까지 쫓아가면서 이 윤석열 최종적으로 나중에 그러니까 법원에서 실형 나올 때까지 네. 예, 그때까지는 단도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생각나는 게 이게 어제 저도 이제 저녁에 되게 친한 의원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 예. 연락을 했는데 예.
관저 가세요? 물어보니까 굉장히 또 친윤으로 분류되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관저 가세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대통령님도 쉬셔야지. 네, 뭐 배려하는 거예요? 아 이제 거리를 두는 거죠. 거리 두기다. 지금 가면은 이제 또 본인한테도 사실 이게 좋을까? 이게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반신반의하고 있는 거네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여기에서 완벽하게 다시 또 친윤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거냐? 왜냐하면 여론 시장에서 중도는 이미 탄핵 심판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라. 71% 지난주에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종합을 해보면 계속 이 길로 가는 게 옳은 거니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워낙 당내 분위기가 살벌하게 극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쵸. 또 편승하지 않으면 또 여기서 또 큰일 날 것 같고. 근데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는 좀 명확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네. 알아요 본인들도. 알아요. 이게 본인들 기각이 안 된다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거를 예. 아는데 예. 윤석열이 나왔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지금 뭐 완전히 거리 두거나 예. 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 거잖아요. 네.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굉장히- 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사실 이런 것 같아요. 다들 오늘 뭐 그런 보도도 있던데 다들 대선으로 성큼 가다가 주춤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